뛰어난 공격력의 날쌘 사냥꾼. 사나운 맹수 중에 맹수로 꼽히는 늑대가 그 본성을 잃고 한없이 부드럽고 온순한 귀염둥이로 변하는 시간이 있다. 쿠와하라 씨 부부와 함께 초원위를 뒹굴며 얼싸안고 입 맞추고 그들과 함께 교감을 나누는 시간. 쿠와하라 씨 부부의 작은 울타리 안에는 지금 19마리의 늑대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일본 열도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 소도시 쿠시로에서 북동쪽으로 2시간을 달리면 시베차의 넓고 푸른 초원과 만난다. 이곳에 자리 잡은 쿠와하라 씨 농장의 하루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로 시작된다. 이들 부부의 첫 일과는 늑대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일이다. 기어오르고 만지고 핥히고 그것도 모자라 함께 안고 뒹굴고. 이들의 인사 방법은 다소 과격해 보이기까지 하다. 매일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인사를 나누느라 부부의 손등과 얼굴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다. 그래도 쿠와하라 씨 부부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이들 부부에게 늑대는 한 가족이요 자식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때는 응석바지 아들의 재롱을 받아주는 늑대 아버지로서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아이와 부모가 스킨십을 나누듯 부부는 이렇게 늑대들과 안고 뒹굴며 애정을 표현하고 교감을 나눈다. 食いつかれてる。でもあれ愛情表現なんです。遊んでよって言ってガーンって噛むのが挨拶で、よそからこう走ってきてね、ドーンって飛びついて鼻血出してよくね。でもそれが挨拶なんですよ。それは愛情表現で遊んでよっていう。현재 쿠와하라 씨 농장에는 모두 19마리의 늑대들이 있다. 잿빛 털에 줄무늬가 있는 이 녀석들은 북미산 삼림 늑대들이다. 올해 3마리 새끼들이 새로 태어나서 모두 15마리가 됐다. 털이 흰 4마리의 북극 늑대들도 이 농장의 한 가족이다. 늑대 사회엔 매우 엄격한 위계 질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서열 다툼에서 지는 녀석은 승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これねキングですね。一番の大きいオスの中では順位が一番上で一番強い狼だ。性格はこれスライティといって今ちょっと怪我してますけどすぐ治っちゃいますね。メス1頭です。うちのメス1頭ですね。オス3頭メス1頭のうちのメス1頭これスライティですね。これがね2番目のプリンスです。これもおとなしいですね。性格おとなしいけど次の自分より下の3番目のアパッチにはものすごくきついですね。しょっちゅうガオーってうなって。ね、おとなしいです。大きな基盤なんかね、基盤見せてね。はいや。 늑대들의 위계 질서에서 가장 높은 보스는 물론 쿠와하라 씨 부부다. これ2番目のプリンスです。 보스가 늑대들을 부를 때면 언제나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다. これですね。3番目のアパッチ。以上4頭ですね。 늑대가 배를 보이고 눕는다는 것은 가장 큰 순종의 의미다. この狼たちがあんまり綺麗じゃない。毛抜けてきちゃった。ギリギリだなもうこれ。明日20日はどうだろうな。20日8メートルの? 늑대들은 그들의 보스 앞에서 공격성을 감추고 온전히 복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정스런 스킨십을 나누고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맞추는 일. 부부에겐 이 모두가 늑대들과 친밀감을 나누고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やっぱ一番大切だと思います。怒るときは思いっきり怒るし、優しいときは思いっきりこうね、笑顔でね、声優しくして付き合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っていうのはすごく大事だと思います。だからしょっちゅう僕はこの動物たちに話しかけてますし、人間の言葉わか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暑いのとかね、声の調子でわかると思うんですね。で、怒るときはこらって言ってね、でちょっと暑いのって言って今尻尾振ったぐらいですから、それねすごく大切だと思いますよ。はい。 다정한 아침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이젠 식사 시간. 저만치 먹잇감이 나타나자 녀석들의 우리가 벌써 시끄러워진다. 먹잇감 앞에서만큼은 맹수로서의 늑대의 본성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늑대들은 매일 한 마리당 2kg가량의 소고기를 먹어치운다. 사실 늑대가 제대로 크려면 제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애완동물처럼 나약해지지는 않을까. 부부는 요즘 그것이 걱정이다. 하지만 녀석들이 마음껏 사냥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울타리안은 그저 좁고도 부족한 공간이다. (4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은 쿠와하라 씨 부부는 졸참나무 숲을 울타리 삼아 약 5,000평의 운동장을 만들었다. 현재 이 농장에는 19마리의 늑대들 이외 말 5필, 표범 1마리, 독수리 1마리, 개 3마리 등 모두 4종류 29마리의 동물들이 살아간다. 작은 동물 농장인 셈이다. 6년 전 쿠와하라 씨 동물 농장의 한 가족이 된 독수리. 대학 시절부터 독수리를 좋아했던 쿠와하라 씨에게 이 녀석은 더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맹금류도 부부의 손길 아래선 온순한 병아리같이 얌전해진다. 주로 북쪽 지방에 사는 늑대들에게 여름은 실로 힘겨운 계절이다. 여름 한낮엔 체온 유지를 위해 물을 뿌려줘야 한다. 飲み終わっても好きな時に飲むんですけど、狼すぐいたずらぶっこいていたずらしていたずらぶっこいてって役の女だったら韓国語で頑張ってください。한여름 샤워에 시원해진 슬라이티는 기분이 좋아졌다. 철조망을 사이에 둔 늑대와의 입맞춤. 쿠와하라 씨는 이렇게 쉴 새 없이 늑대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눈다. 하이야, 소지다요. 소지다 호이다. 인부 하나 없이 7,000평, 29마리 대식구를 건사하기 위해서 쿠와하라 씨 농장의 하루는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것이 축사 청소다. 둘이서 이 넓은 축사를 청소하자면 5-6시간은 좋게 든다. 그래도 부부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동물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운동 시간엔 초원 위를 달리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이 좁은 우리 안에 가둬놔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는 하루빨리 늑대들을 풀어놓고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표범 부호는 늑대들의 집단 생활과 비교 관찰하기 위해 6년 전에 들여왔다. 늑대들과 다정한 인사를 나누듯 쿠와하라 부인은 표범과도 매우 친밀한 인사를 나눈다. 늑대들의 털갈이철인 5월부터 7월까지는 특히 청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열심히 청소하는 늑대 아빠에게 레이라가 관심을 끌기 위해 접근을 시도한다. 레이라와 쿠와하라 씨는 아주 각별한 사이다. 7살 박이 레이라는 킹이나 아파치 등 5마리 늑대를 낳은 이 농장 최고참 늑대다. 이들은 지금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둘만의 교감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何してるところですか？今遊んでるところですから挨拶と遊んで毛を抜いてますこれまあ自然にも抜けますけど 늑대 털이 왜 그러는지 좀 알고 싶네요. 狼の毛はどうしたんですか？はい狼の毛はあこれも毛変わりの時期だから夏毛に冬毛を捨てて夏毛にならないと暑くてしょうがない 이들 부부는 쿵푸와 태국권을 배웠다. 놀아달라며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늑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방어하면서 안아주지 않는다면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자기 자신보다 늑대들과 더 자연스럽게 놀아주기 위해 무술을 배울 만큼 쿠아라 씨의 모든 선택과 판단 기준은 늘 늑대들에게 맞춰져 있다. 늑대 아빠가 들어왔는데도 자꾸 피하기만 하는 쿠키. 녀석은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怖くないよ大丈夫だ 왜소하고 소심한 성격의 포키는 늑대들 사이에서 늘 따돌림을 당해왔다. 그런 녀석을 위해 후아라 씨는 더욱 세심한 정성을 기울인다. 늑대들의 심리와 정서 상태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후아하라 씨. 그는 영락없는 늑대 아버지, 그것도 자상한 아버지다. これカメラ怖いんだよ他の人怖い 쿠아하라 씨가 늑대와의 삶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린 시절 그의 곁에는 늘 동물들이 있었다. 동물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이였던 것이다. 특히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교육학 교수였던 그의 아버지였다. 쿠아하라가 7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진 그에게 시튼 동물기를 사주셨다. 이 한 권의 책은 소년 쿠아하라를 신기한 동물들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고 전혀 낯선 곳을 꿈꾸게 했다. 僕はまだ小学生だった頃、7歳の頃の本です。昔のはだから知識は多かったと思いますね、今よりも。でそれは主に父親の影響だと思います。母親も動物好きで動物を可愛がるという人間ですけど、父親がやっぱり動物好きで、そこから自然にですね、ある日突然じゃなくて自然な形で自分も動物好きになってたと思います。僕自身は動物園の飼育係か、それかアフリカに行って探検家というかね、とにかくアフリカに行ってみたいなっていう夢を持ってた記憶があります。はい。 그가 본격적으로 늑대에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은 대학 시절. 일본에서 늑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였다. 87년 그는 알래스카 유학을 결심했다.
야생동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였다.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친 그는 귀국 후 일본 이바라키 현에서 북미산 늑대를 키우기 시작했다. 스스로 늑대 무리의 일부가 되어 늑대들과 몸을 부딪히며 사는 것이 진정한 연구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늑대와의 생활을 시작한 그때쯤 그는 생애 반려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늑대 사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 길을 함께 가기로 결심한 지금의 아내였다. 그렇게 평생 동지를 약속한 쿠와하라 부부는 결혼 후 이곳 홋카이도로 옮겨와 본격적인 늑대 농장을 운영하게 됐다. 처음엔 늑대가 뭔지도 몰랐던 아내는 그때부터 졸지에 늑대 엄마 신세가 됐다. 늑대의 임신 기간은 보통 5달 반 정도. 올해 5월 3마리의 늑대 새끼들이 새로 태어났다. 안고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어미 늑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부는 새끼 늑대들과도 대화를 나눈다. これコミュニケーション子供も大人も大事なんで大変ですけどいててててもう傷だらけになりますけど 어미 젖이 모자란 까닭에 새끼들을 어미와 격리시켜 기르게 된 후 부부의 일손은 더욱 바빠졌다. 분유로 젖을 대신하고 지금은 이유식 단계. 고양이 먹이를 사다가 새끼들을 길러낸다. 쿠와하라 부인은 결혼할 때만 해도 자신이 늑대 엄마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最初の狼は1頭でまだ子供の狼でしたね。はい。それで私が家に帰ったら桑原が連れてきてた。ドーンとうちに可愛いんですけどね、まだ子狼いたんですね。だからもうその日からですね、もう私が世話係になっちゃって、ええ。だから決心とか何もなく、もう育て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ですね。 결혼 11년째를 맞는 이들 부부에겐 아직도 아이가 없다. 부부에겐 이 늑대들이 자식인 셈이다.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다. 매일 카메라 가방에 넣어 몸무게를 체크해왔는데 이젠 제법 몸집이 커져서 가방에 들어가질 않는다. 怖くなっちゃう諦めギブアップもうこれぐらい体重計ではダメ。体重計じゃダメだよいや 하는 수 없이 오늘부턴 직접 안고 몸무게를 재기로 했다. 測ります 75.4 もう一回測るからね 이렇게 쿠와하라 씨 부부는 아이를 낳아서 육아일기를 쓰듯 늑대들이 자라는 모습을 세세히 기록해 남겨놓는다. 지금 새끼들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 때로부터 약 10년 동안 일기 쓰기를 걸은 적이 없었다. 2時 AM に目覚ましが目が覚める小次郎騒ぐので移動しようとすると吹雪飛び出してくる同時に目の前で出産すぐ加えて板の下に板の陰からその後2時間おきぐらいに見に行く子供泣いていたり泣き止んだり、牛舎明かりをつけても弱々しく横になったまま心配だったので声をかけ続ける 3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부부는 젖먹이를 보듬어 안아 키우듯 어린 늑대들을 키워낸다. 이렇게 살을 맞대고 정을 나누는 동안 늑대들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자식들이 되어간다.
그러나 부모 노릇하기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갓난아기 키우기와 매한 가지다. 大変ですね。もう隣にいる子供たちは2時間おきに生まれた頃はですね、2時間おきにミルクをあげたり、もうほとんど眠れない。それもうほとんど頑張りました一人で。 그러나 늑대 삼형제의 재롱에 부부는 잠시 피로를 잇는다. 생후 2개월이 된 녀석들은 벌써 서열 싸움이 한창이다. 부드럽던 털이 조금씩 억세지고 발톱이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새끼들은 날로 제 어미의 모습을 닮아간다. 부부는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 새끼 삼형제가 새록새록 잠든 시간. 그제서야 쿠와하라 씨 부부의 하루도 끝이 난다. 늑대 울음소리로 시작됐던 농장의 길고 긴 하루는 그렇게 또다시 늑대 울음소리와 함께 깊어만 간다. 아침이 오는 농장의 풍경은 한없이 평화롭고 조용하기만 하다. 그러나 가난한 부부에게 있어서 이곳은 노동의 장소이자 남의 장소다. 이 농장 마당에는 아주 낡고 오래된 차가 한 대 서 있다. 너무 오래돼서 성한 곳이라곤 없는 이 차를 쿠와하라 씨는 아직껏 버리지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쓸고 닦는다. 낡고 오래된 이 차에는 늑대와 관련한 가장 슬프고 힘든 기억이 서려 있다. 僕らアラスカで勉強していて日本に帰ってきた時に一番初めの狼を連れてきた、まあ狼犬ですけど 50% 狼 50% 犬の狼犬というのを連れてきて、まあ、こっちへ北海道へ移ってくる、来た後ですね1年後に死んじゃったんですけど、その犬が死んじゃった時一番悲しかったですね。この車の中で死んじゃったね特に。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 부부는 버려진 농가를 개조해서 이 집을 만들었다. 그것이 가난한 부부의 첫 출발이었다. 그 후 이 집안은 모든 것이 늑대들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소고기로 포식하는 늑대들에 비하면 부부의 식탁은 조촐하기 짝이 없다. 牛乳とこれだけ。これは奥さん、これ僕の2人で1個ずつ。 이 집안의 유일한 가구인 식탁은 플라스틱 통에 널판지를 얹어서 만든 것이다. 이 간이 식탁 위에서 부부는 오늘도 오누이처럼 다정히 우유를 나눠 마시며 늑대들 길러낼 이야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요즘 들어 남편은 부쩍 말수가 줄었다. 늑대 수는 자꾸만 늘어가는데 부부에겐 딱히 고정된 수입이 없다. 이런 생활 여건 속에서 먹성 좋은 19마리의 늑대들을 풍족하게 키워내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はっきりはなんないんですけど、15万ぐらいは行くんじゃない。はい。いつも大変なんですけども、ね、狼たちお腹空かせてますからね。はい。でもどうにかやってます。はい。 생활이 어려워도 늑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리 끝에 구아하라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부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른 가축들은 길러서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늑대는 팔자고 기르는 동물이 아니다. 부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집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이곳 마을회관에서 구아하라 씨는 매일 너댓 시간을 보낸다. 구아하라 씨가 선택한 부업은 대학때 전공과 유학 시절의 경험을 살려 영어 지도를 하는 일이다. みんなだからコーラスだから。71, 72, 73, 74, 75, 76. Bはどういう音だ。 교재도 그가 손수 만든 것들이다. ブでいいと思う。ね、はるか。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입 입시반 아이들을 가르쳐 얻는 수입으로 구아하라 씨 부부는 19마리의 늑대들을 길러낸다. バース、very good. 남편이 영어 수업을 하는 동안 농장에선 아내가 혼자 늑대들을 보살펴야 한다. 늑대들은 신선한 생고기만을 좋아한다. 그것도 값비싼 소고기여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녀석들은 용케알고 좋아한다. 먹성 좋은 녀석들은 고기 한 덩이를 순식간에 먹어치운다. 그러고도 늘 부족하다는 눈치다. 언제쯤 넉넉한 먹이를 줄 수 있을지. 가난한 늑대 엄마의 표정은 무겁기만 하다. 먹이 저장고에 마지막 고기를 점심 식사로 내놓은 아내는 불이 나게 시내로 향한다. 열흘에 한 번씩 먹잇감을 사러 나온다. 그런데 이번엔 이틀이나 먼저 고기가 떨어졌다. 단골로 들르는 이 정육점에서 구아하라 씨네는 최고의 고객으로 통한다. 4년 전부터 거래를 시작한 이 집 주인은 늑대 부부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지난번 외상을 갚고 다시 외상을 남기는 방식으로 물건을 사지만 아직껏 거래를 마다한 적은 없다. 고기 수십 상자에 뼈가 담긴 자루를 몇 개 더 실어야 오늘의 쇼핑은 끝이 난다. 넉넉하리만치 많이 실었다 싶지만 한창 먹어대는 19마리 늑대들에겐 겨우 열흘치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ですね、お肉が200キロで、これが100キロだから300キロ。はい。これ全部で何日？だいたい10日ぐらい。10日ぐらい。食べますね。 이로써 열흘 동안의 식량 걱정이 겨우 해결됐다. 매주 일요일, 구아하라 부인은 마을 회관에서 꽁푸를 가르친다.
95년과 96년 중국에서 열린 세계 쿵푸 대회에서 우승했을 만큼 그녀는 뛰어난 쿵푸 실력자다. 부인의 수업이 끝나길 기다리며 남편도 옆에서 검도 연습이 한창이다. 무술을 시작한 것은 남편이 먼저지만 사범으로서는 부인이 더 유명하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차원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태극권을 가르치던 것이 이제는 쿵푸 특별반까지 가르치게 됐다. 대회를 앞두고 특별히 개인 교습을 신청하는 제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어쩌다 대련이라도 할라치면 두 사람은 부부싸움 아닌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태극권이나 쿵푸는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人間が撃ってきたのをさばく同じで狼立ち上がると顔ここぐらいありますけど、それが遊んでよってじゃれですけどね、飛びついてきたやつをガッて受け止めたら体力もうなくなっちゃいますけど、それを飛んできたやつをねスッとさばく、そうするとあんまり力がいらないですよね。でスッと避けて転がして服従させてよしよしって言った方がね、飛んできたやつをガチッてやっておりゃーそれ大変ですから。 돈을 버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이들의 일상은 모두 늑대와 관련돼 있다. 이것이 늑대를 사랑하는 늑대 부부의 생활이다. 오늘 아침 쿠아라 씨 부부에겐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다. 평소 세상과 별다른 교류가 없는 이들에겐 일종의 사건과도 같은 일. 홋카이도 신문에서 늑대 부부라는 타이틀로 쿠아하라 부부에 관한 기사를 실었던 것이다. 이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된 것은 단순히 늑대를 기르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현재 홋카이도 지역에 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흔히 홋카이도 지역은 자연의 보고라 불리울 정도로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전원에도 언제부턴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20세기 초 일본에서 야생 늑대가 멸종되면서부터였다. 흔히 환경학에서는 늑대를 생태계의 조절자라고 부른다. 육식동물인 늑대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그 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산림에는 조화로운 생태계가 조성된다. 그러나 늑대가 사라지면 생태계도 파괴된다. 늑대가 사라진 땅이란 결국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늑대가 사라진 뒤 일본 생태계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천적 늑대가 사라지자 사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슴들은 풀도 모자라 농작물의 싹까지 갉아먹는다. 사슴 방지용 그물도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현재 홋카이도만 하더라도 애조 사슴에 의해 매년 50억엔가량의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こう収穫近くなるとね、今度何でも食べちゃうのね。収穫できたこうバリソなんかね、こうやって食べちゃうし、それから小麦でもね、こう実になったやつね、こう食べちゃうしね。で豆なんかね、インゲン、小豆なんか好きなんでね、鹿ね、あれなんかもうこう生えてるよね、こうさやだけ食べちゃって、こう刈り取って山にするんですよね、干すのに。でこう積んどいてもそれまたこう来て食べちゃうしね。 이 야생 사슴들의 피해를 줄이는 길은 이제 그들의 천적인 늑대를 자연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현명한 길이기 때문이다. アメリカとかヨーロッパでは狼と鹿は生態系の自然のバランスの二大象徴、二大シンボル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ます。でそのどちらかが山の中で欠けても自然がうまくバランス取れていかない、山が健康にな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まあ日本ではちょっと残念ながら今、狼は絶滅してしまって鹿だけが増えていろんな問題が起きています。 바로 그 생태계의 균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쿠와하라 씨는 2년 전 자신의 농장을 실험의 장으로 내놓았다. 지난 6월 중순 쿠와하라 씨 농장은 때 아닌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늑대를 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일본 각지에서 몰려든 것이다. 이때쯤 집안에서는 새끼 늑대들 목욕이 한창이다. 손님들에게 선을 보이기 위해 몸단장에 나선 것이다. とんでも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し、また都会の方、言葉じゃなくてもいいと思うんです。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쿠와하라 씨는 늑대의 눈으로 자연을 보자라고 강조한다. 늑대의 눈으로 자연을 보자. 처음 이 말을 들은 손님들은 매우 생소하게 생각한다. 처음 생태계 균형을 위한 늑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 안의 늑대들을 자연 속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늑대에 관해서 묻고 대답하는 사이 손님들과 쿠와하라 씨는 조금씩 의견 차이를 좁혀간다. 언젠가 이 늑대들을 사슴들이 있는 숲속에 풀어놔줘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쿠와하라 씨는 늑대의 중요성, 그리고 늑대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보라고 해도 좋고 계몽이라고 해도 좋다. 그는 늑대를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まずは一つは狼の理解、狼っていうのはというものはまあどういう動物か僕自身はっきり分かんないですけどまだね、でもまあ僕が知ってる範囲で狼ってこういう動物みたいですよっていうのを伝えたい。でそれだけじゃなくて狼がその山の中で自然の生態系の中でどういう役割をしているのか、で他の動物とどう関わってきているのかっていう、その狼だけじゃなくてその他の動物たちまた人間たちとのですね自然のバランスを考えていきたいんですね。バランスの大切さで、それは人間も含めて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野生動物と人間たちがどうやって、共存共生していけるのかっていうのを考えていきたい、そんな場所です。はい。 오늘은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순서가 마련됐다. 손님들에게 이 새끼 늑대들을 직접 만져볼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이곳에 찾아온 아이들은 늑대를 직접 만지고 쓰다듬으며 그들과 체온을 나눈다. 살아있는 자연과 만나는 것이다.
もうちょっと大きくなるとね耳に食いついてぶら下がったり他の人たちねこの間もう 이렇게 늑대를 안고 있는 동안 느껴지는 따뜻함. 그리고 전해져 오는 심장 박동 소리. 그런 교감들을 통해 사람들은 늑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쿠하하라 씨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늑대와 자연 그리고 인간과의 공존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가길 바란다. 初めて狼のね生態見せていただいてね本当に自分の知ってた知識ではね、はい、ないことをねいろいろ教えていただいて、びっくりしましたね。触れる機会がないから狼に対していろいろ誤解ってありますよね、はい、だからそういう面でこういう触れ合いの場って非常に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よ。今まであんまりその狼というものに対して、本も読んだこともないし勉強したこともないもんですから、今日のお話聞いてなるほど自然界にはやっぱりこういったものがバランスを取るためにね必要なんだなということを分かりましたね。지금까지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모두 500명이 넘는다. 떠날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훨씬 늑대와 가까워졌음을 느낀다. 쿠하하라 씨는 그것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쿠하하라 씨 동물농장에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다. 비계인 숲속은 더욱 생명력을 더한다. 그 푸르름 속에서 오늘도 쿠하하라 씨 부부의 일상은 계속된다. 그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것들은 모두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들이다. 쿠하하라 부인은 우도라 불리는 나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この辺の目の方は天ぷら美味しいですね。はい、ここの部分ですねこれ。そしてあとこの茎のところは茹でて酢味噌ではい食べます。そしてあと葉っぱの部分はお味噌汁はい全部食べれますね。はい美味しいですよ山菜はい。 자연 속에 있어서 그들의 삶은 더욱 아름답다. 비개인 오후, 쿠하하라 씨는 울타리 보수 작업에 나섰다. 밤사이 빗소리에 놀란 말들이 울타리를 모두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꺼내보는 말 안장이다. 날씨 핑계 삼아 말들을 산책시켜 보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승마를 계속해온 부부는 이제 제법 말 타는 자세가 몸에 잡혔다. 이렇게 말을 몰고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넓은 초원이 자리 잡은 이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이다.
(1900년대) 초 일본 사냐에선 이미 늑대가 사라졌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일본에서 야생 늑대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쿠와하라 씨는 이제 이 숲속에서 사슴뿐만 아니라 늑대도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란다. 늑대와 사슴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이 됐을 때 인간과 자연도 공존공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쿠와하라 부부는 늑대들과 함께 푸른 초원 위를 뛰고 달린다. 쿠와하라 씨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인간과 늑대가 친밀함을 나누고 사람들이 늑대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한 일본의 숲속에도 언젠가는 늑대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일본의 자연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僕はできると思ってますよ。一部の人はもう日本に狼が住める山のね自然が残ってないという人もいますけど、山はたくさんあります。日本は 60%、70% 森林地帯ですから、5年先か10年先か20年先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 이제 이 늑대들이 훗날 홋카이도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 숲속으로 풀려날지 아니면 이 울타리 안에서나마 생태 복원의 의미를 깨우쳐줄지 지금은 그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이 19마리의 늑대들 뒤에는 멸종의 위기와 맞선 한 부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1900년대 초 이래 지금까지 야생 늑대가 발견됐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없다.